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매수할 섹터. 라면값 진짜 올라가나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 한 달째. 결과는 마지막으로 한국조선이 5개월 만에 작년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잠깐만, 시황정리 어디 갔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황정리랑 경제뉴스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어제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2021년 6월 2일 수요일이고요. 자, 벌써 기리분들 수요일이 끝났습니다. 목금만 일하면은 쉬는 날이 오겠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바로 경제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소외받던 5G 장비 한 이틀 전인가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해냈죠. 과연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다시 보시자면은 소외받던 5G 장비 해외 발판 삼아 주가 반등을 노려본다고 하는군요. 최근 상승세를 두고 그동안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했던 만큼 5G 업종에도 순환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적지 않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세 가지의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부터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에 장비 인도를 시작하면서 관련 부품 벤더의 공급 물량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적어도 4분기 초까지는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무난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두 번째, 올 하반기 버라이즌 공급 외에도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여럿 있다고 합니다. 우선 캐나다 텔러스와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를 향한 물량 공급도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SK텔레콤, KT, LGU+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도 하반기 중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나설 전망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그 근거는 국내 5G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영향 때문에 최근 통신주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걸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그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이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 5G에는 관련주가 정말 많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던 KMW도 있고요. 그 다음에 RFHIC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수많은 5G 관련주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 기릿은 이제 한 개의 기업을 확실하게 공부했다면 모를까? 나는 그런데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5G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다면 그냥 마음 편하게 KB스타, FN, 5G 테크 이 ETF를 사는 게 좋지 않나? 이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ETF의 장점은 확실하죠. 안전합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갑자기 유상증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나와서 마이너스 10% 20% 나오는 종목이 충분히 있을 확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ETF는 그 손해를 경감시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내려가는 것도 적게 내려가면 올라가는 것도 적게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 기릿은 그게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적게 잃는 거거든요. 항상 최고의 검투사가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결국 이기는 그런 승부사도 멋지지만 결국에는 그 끝은 언젠가는 아픈 상처를 얻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ETF라는 거는 그 검투사에게 방패를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느리면 어떻겠습니까? 안전한 게 최고죠. 그런데 이 ETF를 싫어하시는 기리분들은 딱 한 가지의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높아. 여기 보시면 23%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리분들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리분들이 삼성전자가 너무나 싫다면 이 삼성전자를 빼고 나머지 9개 있죠. 이것들을 똑같은 비율로 매수하는 여러분만의 ETF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바로 5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겠죠. 기리분들도 이제는 아실 겁니다. 누군가의 추천으로 그냥 매수한 종목들은 오르면은 바로 팔고 싶고 내리면은 바로 손절하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 기리분들이 공부하고 확신이 있는 기업들은 내려가도 마음이 물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편하며, 올라도 그 오르는 열매 있죠. 그거를 다 먹으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는데 그 엉덩이가 무겁게 해주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5G에 투자하시는 기리분들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피할 수 없을 가격 인상, 라면주를 담아야 되는 이유. 제목이 정말 도발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라면에 관련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라면의 판매 단가는 그대로지만 원재료인 팜유와 소맥분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농심은 2016년부터 라면 가격을 동결하고 있으며 오뚜기는 2008년 이후
라면 가격을 유지하다가 최근 라면 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된 경험이 있다고 하는군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오뚜기는 13년 동안 동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뚜기 하는 이유가 있네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대표적 서민 음식인 라면 값을 인상하는 것에는 가격 저항이 심한 편이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전 세계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팜유 가격이 최근 1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는 라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다른 뉴스에서 같이 공부했었죠. 팜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2배나 올랐었죠. 그래서 NH투자에서는 원재료 부담 상승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라면 또는 스낵 부분의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라며, 라면의 경우 국내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다소 정체돼 있어 다른 음식료 품목 대비 가격 인상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면을 더 이상 많이 먹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비슷한 양을 먹겠죠. 그렇게 성장이 닫혀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단 하나의 회사의 호재를 꼽자면은 사람들에게 라면을 한 개 먹는 걸 두 개씩 먹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 인상이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농심 그리고 삼양식품 최근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 그런데 농심은 살짝 올라가려고 막 움직이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시면 힘이 조금씩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삼양식품도 최근 들어서 위아래 변동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까지의 거래량과 최근의 거래량, 지금까지의 거래량과 최근의 거래량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슬슬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자, 저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충분히 라면에 관련된 기업들은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리분들 라면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매수하세요. 공매도가 재개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가격 부담 적은 가치주가 그동안 빛났다고 하는군요. 공매도가 1년 넘게 금지됐다가 재개된 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우려한 급락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는 3,200을 넘어서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는 조금씩 움직임이 달랐다고 하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가격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주로 공매도의 공격을 받았다. 다만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가치주는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한 달간 성장주는 2% 하락한 반면 가치주는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가치주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금융주, 음식료주, 통신주, 소재산업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공매도 타격이 미미했다. 특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 가치주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의 방점을 둬야 된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최근 한 달간 많이 오른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들이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조금은 우울한 제목이었습니다. 삶이 우울할수록 뜨는 종목이 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33%나 오른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환인제약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을 느끼는 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신질환 치료제 1위 제약사인 환인제약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자, 환인제약은 어떤 기업인가? 국내 정신치료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 19.2%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전체 매출의 81%가 정신신경용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신질환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으로도 1분기에 이미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6%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66.8%나 늘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제약 쪽을 좋아하신다면 이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가장 이쁜 차트죠. 슬금슬금 티 안 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가격리 없이 해외여행 간다. 첫 대상국의 싱가포르 코론,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는 말 기억나시나요? 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래블 버블이 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새로 나온 신조어다. 특정 국가끼리 버블로 감싸듯 협정을 맺고 그 안에서 자가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싱가포르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전례가 있었나 그걸 봤더니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가 4월 달에 트래블 버블을 맺고 서로 격리 없는 여행을 허용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거기서 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 일어나면 당연히 관광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그런 상품들을 내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백신 좀 무서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야, 그래도 여행은 가야지 라는 생각을 이끌어내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트래블 버블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다면은 언젠가는 이 기사가 나올 거고 그때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걸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당연히 항공 그 다음에 여행사가 1차적으로 쭉쭉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반영, 킹 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혹시나 이런 뉴스가 그때 나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여행주, 나 여행주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행주를 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모든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당연히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트래블 버블이 열리고 나서 야, 이때다 매수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선반영, 킹 반영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하니까 이런 뉴스도 같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레놀이 품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일한 약이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는군요. 타이레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이 성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셔서 아세트아미노펜 혹은 타이레놀이랑 비슷한 거 주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준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굳이 혹시나 불안감에 타이레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얀센 90만 명분 18시간 만에 예약이 끝났습니다. 30대 일상 회복 길에 들떠 있다고 하는군요. 진짜 코로나 이제 해치워 가나 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이르면 여름 휴가비로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얼마를 주고 언제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 1인당 30만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로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종전에 가족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자, 기리분들은 어떠신가요? 가족별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별이 좋을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이런 휴대폰 진짜 처음. 자,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겼죠? 맞습니다. 양쪽으로 접고 펴는 뭔가 상소문 같은 느낌도 드는군요. 자, 이게 바로 두 번 접는 갤럭시 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으로도 접을 수 있고 밖으로도 접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여기에 갤럭시 펜을 어딘가에 꼽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다가 위치시키는 것도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오른쪽 위처럼 되는데 야, 이 정도면은 진짜 크다. 태블릿 PC가 이제는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폴더블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삼성전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폴더블 폰 2종을 출시하는 가운데 두 번 접는 폴더블 제품도 나온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해당 제품 형태를 짐작하게 할 만한 렌더링 이미지도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태블릿 PC를 연상케 할 정도로 큰 화면에 안팎으로 접을 수 있는 인아웃 폴딩 디자인, 독특한 S펜 보관 방식 등이 특징적이라고 하는군요. 저도 이제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 핸드폰이 많이 박살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일단 지금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바꿔야 될 텐데 그때는 한 번쯤 폴더블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군요.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조선 5개월 수주가 지난해 한 해를 뛰어넘었다고 하는군요. 진짜 슈퍼사이클이 오는 걸까요? 자, 조선업이 좋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딱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최근 일주일 내 총 1조 8,890억 원의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올해 5개월 동안 수주한 물량이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뛰어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올해 전 세계 발주된 선박은 5월 말까지 1,795만 CGT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물량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2,150만 CGT의 8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면은 성가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배값이 올라간다.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을 하나 따지자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배는 뭘로 만들죠? 그 철강으로 만들게 되니까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게 숙제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방탄소년단 BTS 진짜 전 세계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느꼈을 때는 야, 국뽕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수치는 잭슨5 이후 51년 만이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잭슨5가 누구냐면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가족의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가 51년 만인데 그걸 봤더니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4번째 1위를 달성한 게 방탄소년단이 51년 만에 해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올라간 노래가 뭔가 이번에 나온 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노래 진짜 좋았죠. 라이프 고스온 노래 좋았죠. 또한 세비지 러브라는 노래가 같이 1등을 하면서 총 4번의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터는 핫백 차트 1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트도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국뽕이 아니구나, 진짜 잘 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저 길이 또 이 노래 맨날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듣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이브의 주가는 어땠나 그걸 봤더니 아직까지는 뭐 엄청나게 올라간, 왜냐면은 당연한 결과다 이런 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브 결국 출렁출렁 거리지만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가 가장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막 3, 4% 오르면 팔고 싶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하이브 주주분들 모두 익절익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는 딱 하나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백신 접종 수혜, 엔터 카지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그 리포트는 NH투자증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하반기 산업 키워드는 백신 접종에 따른 실적 회복이라며 아까 보시다시피 90만 명분의 백신이 18시간 만에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진짜 코로나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9월 중에 국내 인구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고 코로나19로 차질을 겪었던 부분의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반기 백신 접종 수혜 여부가 시장의 관심도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순으로 선호도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엔터, 그리고 카지노, 광고, 마지막은 미디어라고 하는군요. 자, 엔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최선호주로 제시했으며, 다음으로는 카지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의 단계적 완화는 카지노 방문자 및 캐파 양쪽의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강원랜드를 탑픽으로 꼽는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광고 미디어는 전통 매체향 광고 재개가 특히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거를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 돈을 한 발 앞서서 노리려면은 당연히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광고 업체들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콘텐츠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향 드라마 제작을 통해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했으나 백신 접종의 수혜는 조금은 작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YG와 강원랜드 차트를 보시면은 YG는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강원랜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주주분들에겐 죄송합니다. 조금은 쉬었다가 다시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고 싶군요.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은 기리분들은 꼭 한번 공부해보시고 뒤늦게라도 탈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고요.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빠이용!